청양 지천댐이 정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한섭 환경부 장관은 주민 동의 없이 댐 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본 여행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당진 주민의 가족들이 환자를 국내로 이송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외교당국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개막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공연과 전시 등 36개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정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청양 지천이 포함되면서 청양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한섭 환경부 장관이 최근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해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댐 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열렸던 청양 지천댐 주민 설명회 현장. 당시 반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설명회는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환경부는 주민 동의 없이 댐 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주민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하겠다. 과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댐 건설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론 주민 보상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보상제도를 개선해 보상금이나 지원책 등을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그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맞아요. 댐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20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댐을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지역도 거의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댐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제방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홍수와 가뭄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극한 호우와 가뭄의 형태는 기존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댐을 안 짓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안 짓고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을 댐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 수요의 부족분의 100%가 있다면 80%는 댐을 짓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지금 댐으로 해결한 부분은 한 20%만 해결하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정작 반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보상금이 아니라 댐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며 관련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댐 건설을 찬성하는 지역 10곳부터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 주민 반대가 심한 청양 등 나머지 4곳은 주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 실제 댐 건설로 이어지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일본 여행을 하다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당진 주민의 가족들이 환자를 국내로 이송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진에 사는 59살 김모 씨는 아내와 함께 여행사를 통해 지난달 18일 일본 오사카로 떠났습니다. 김 씨는 여행 이틀째부터 인후통을 겪다 4일 차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현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김 씨는 약 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의식을 회복했지만 현재 상태가 매우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비만 1억 원에 가까운데 현지 병원 측이 국내 이송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외교당국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충남방송에 전해왔습니다. 충남 지역의 대표 축제죠.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2일 개막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산시가 주최하고 서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는 축성 600년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연과 체험, 전시 등 3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서산 해미읍성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과 로컬 100에 지정되는 등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김혜진 경위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8월 태안의 한 도로, 직진하는 블랙박스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좌회전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황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먼저 진입한 차량이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멈추거나 서행하면 전멸 신호 교차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8월 태안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도로 위 개를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순간 뒤따라오던 차량에 받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언제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속도를 낮추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주변을 잘 살피는 방어운전을 습관화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1월 당진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데요. 맞은편에서 우회전해 1차로로 들어오는 차량과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통 차선 2개 이상을 연달아 쉬지 않고 변경하면 급차선 변경에 해당되며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더욱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위였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에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가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축제장 인근에는 쓰레기가 넘쳐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축제장입니다. 축제 현장 곳곳에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축제장 인근의 한 벤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료캔과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관광객과 지역민들은 쓰레기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사람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축제도 잘 열리는 곳인데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좀 눈살 찌푸려지긴 하네요. 인근의 또 다른 축제장입니다.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쓴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축제장에는 다회용기와 식기, 다회용 컵 등이 사용됩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다회용기를 사용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고 분류 배출에도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가을철을 맞아 전남 지역 곳곳에서 축제 개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 지자체별로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다회용기를 사용해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쓰레기 배출과 관리하는 과정을 축제의 문화로 정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 중앙시장 공용 부분의 쓰레기통을 없애고 일회용기 사용 후 해당 물품을 구입한 점포로 되돌려주면 향초 만들기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민의식을 좀 높이는 방식의 장기적인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쓰레기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축제 흥행만을 쫓기보다는 행사를 마무리한 뒤에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관통형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4대를 도입했습니다. 이 진압 장비는 차량 하부를 뚫고 배터리 팩에 직접 물을 분사할 수 있게 설계됐으며
배터리가 차량 밑에 위치해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전기차 화재 진압 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완전 진화까지 평균 4시간이 걸리지만 이 장비를 활용하면 최소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7건입니다. 충남도가 저출생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전략국을 신설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나섰습니다. 인구 전략국은 돌봄과 일, 가정, 양립 지원, 여성, 이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부서는 인구 정책과 여성가족 정책과 외국인 정책과의 모두 13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하던 인구위기 대응 업무를 통합했다며 2026년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충남도가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대상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팜 전문 교육을 수료하거나 선도농가 경영 실습을 마친 청년 농업인 10명입니다. 0.3헥타르에서 0.5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을 신축하면 자부담 30% 포함 4억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각 시군에서 하면 됩니다. 태안군이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농촌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은 2일 브리핑을 열고 재해 예방과 소득 증대를 위한 6개 대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습 침수 지역인 송현지구와 신덕지구 등의 배수 개선을, 가뭄이 잦은 이원 간척지구에는 농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다목적 용수 개발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역을 들르는 레트로 낭만 열차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운행됩니다.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운행하는 레트로 낭만 열차는 오늘 19일과 다음 달 16일 등 총 3차례 운행합니다. 열차는 서울역과 수원역, 홍성역 등을 거치며 객실에서는 추억의 통기타 연주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홍성역에서 하차하면 시티 투어를 통해 홍주읍성과 홍성 스카이타워, 광천 전통시장 등 홍성 주요 명소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2일 누리집에 공립교사 527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선발하는 공립학교 교사는 중등 445명, 특수 17명, 영양 21명 등으로 지난해보다 178명 증가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는 26개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중등교사 82명을 선발합니다. 응시원서는 오늘 14일부터 18일까지 충남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 접수하면 됩니다. 독일에서 어린 왕자 충남도 사투리 편이 출간됐습니다. 충남도는 독일 아마존 온라인 서점에 작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충남도 사투리 편을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간은 도 독일 사무소와 독일 틴텐파스 출판사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번역에는 예산군에서 충청말 연구가이자 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재 씨가 참여했습니다. 출판사인 틴텐파스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토착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독특한 언어로 번역된 어린 왕자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중앙호수공원 인근 횡단보도 3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서산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감지 카메라와 음성 안내 장치가 도입돼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면 카메라가 이를 인식해 보행자의 존재를 운전자에게 알리게 됩니다. 서산시청 사격팀이 2024 한국실험연맹 회장배 전국 사격대회에서 메달 11개를 획득했습니다. 지난달 말 대구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방재현 선수가 대회 5관왕에 오르는 등 총 6개 메달을 목에 걸어 절정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남자 단체전에선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 여자 단체전에선 은메달 2개를 각각 획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